오늘 그 강의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오늘 제2강의 내용은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 다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자산 운용을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경제적인 요소 부분,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분이 아주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을 좀 잘 좀 체크를 해서 이 세 가지 부분이 조화롭게 움직여 나가줘야지만 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발생을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 강의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이번 주에는 흔히 대부분이 이 경제적인 요소를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 수급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거나 혹은 다른 뭐 차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많이 드리다 보면은 흔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오세요. 그런 거 공부하면은 다 좋은데 그러면은 결국 제가 사야 될 종목은 뭐를 사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종목을 고르고 어떠한 방식으로 그 종목에 대해서 그 종목을 선정하고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면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 일상생활하는 그 과정에서 기업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흔히 대부분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흔히 대부분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죠. 과연 시장의 주도주는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도주라는 부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생겨 나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부분, 이 위에 두 가지 부분이 전부 좋은 종목을 선정을 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수급 주체가 어느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오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놓고 따지면은 수급 주체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주식을 그러니까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 일상생활에서 흔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나는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모르고 기업의 회사 내용도 전혀 모르고 그 다음에 뭐 재무제표 보는 방법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모르고 그러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종목을 선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혀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은 제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기업을 그 부분을 판단을 해서 그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나가는 부분들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성분들이 어디 뭐 할인마트라던가 아니면은 백화점 같은데 이렇게 쇼핑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쇼핑을 하는 과정에서 지나다가 보니까 이 물건 좋아 보이네. 혹은 이 물건 마음에 드네 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물건이 있다 그러면은 그 물건은 내가 사고 싶어 하는 물건이 되는 부분이죠. 내가 사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원하는 그런 물건이 되겠고요. 그런 물건을 보고 그 회사가 좋은 회사에서 만든 어떤 회사에서 만든 부분의 판단이 된다 그러면은 그 회사의 매출 실적은 당연히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할인마트나 이런 데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보면은 어떤 업무적으로 일을 하다가 거래처에 갔더니 공장이 아주 굉장히 잘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회사에 공장이 잘 움직여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증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쪽으로 일상적으로 움직여 나가실 때 그러니까 좋은 물건이 갑자기 눈에 들어온다던가 아니면은 내 거래처가 갑자기 공장이 활성화되면서 잘 움직여 나간다던가 혹은
흔히 9시 전후 뉴스를 놓고 보면은 9시 전후에 뉴스 광고가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광고 비용을 놓고 따진다 그러면은 9시 뉴스 전후에 나오는 그 광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비싼 광고예요. 그러면은 어떤 회사에서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광고를 한다 그러면은 9시 전후에 나오는 광고 그 부분을 놓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는 그만큼 매출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많이 사람들이 보는 그 시간대를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아주 굉장히 강화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놓고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광고를 안 하던 그런 회사가 9시 뉴스 전후로 광고를 한다. 그러면 조만간에 그 회사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법하다. 이런 관점으로 놓고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놓고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좋은 기업, 그 다음에 매출 실적이 증대할 수 있는 좋은 제품, 이 부분을 판단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흔히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쇼핑센터 혹은 뭐 할인마트 그런 쪽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성분들 같으신 경우에는 흔히 대표적으로 거래처 그 부분을 거래처를 다니면서 거래처의 동향 이 부분을 살펴보신다 그러면은 좋은 기업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일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신차를 지금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네시스도 새로 나왔고 그 다음에 소나타도 새로 나왔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이렇게 보니까 제네시스 직접 운전해 보니까 아주 상당히 좀 안락하고 좋더라. 혹은 소나타 실질적으로 지나가는 거를 놓고 보니까 모양이 굉장히 이쁘게 나오더라. 저 차는 진짜 참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 회사는 당연히 매출 실적이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좀 이따가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주도주에 대한 어떤 논리입니다. 주도주에 대한 논리인데 이 두 번째로 주도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다 그러면은 이 주도주를 알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한 가지 드릴 텐데요. 제가 질문을 드릴 부분은 오늘 시장에서 신고가를 발생을 시킨 종목이 과연 어느 종목일까? 제가 찾아보니까 한 7, 8가지 종목이 신고가 발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고가 발생했던 종목 정답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주도주의 움직이는 부분들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식시장에서 신고가를 발생을 시키느냐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주식시장이나 아니면은 다른 부동산 시장이나 다 마찬가지로요. 돈의 습성을 조금 아시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돈의 습성이라는 거는 묘한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묘한 마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돈이라는 거는 몰리는 쪽으로 몰려나가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다라고 그랬을 경우에 부동산 쪽으로 돈이 몰려 들어가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이제 바닥에서부터 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듬성듬성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흔히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습성이라는 부분은 돈은 몰리는 쪽으로 몰려 들어간다. 몰린다. 첫 번째,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돈이 계속적으로 몰려 들어가면은 그러면 주식 쪽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돈이 많이 몰려 들어간다.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다.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식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 계속 올라가서 신고가를 발생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신고가를 낸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신고가 내고 난 이후에는 위쪽에 걸리는 저항 라인이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신고가로 움직여 나간다 그러면은 위쪽에 흘러가는 이동평균선도 존재하지 않고 위쪽에 매물대도 존재하지 않고 직전 고점도 존재하지 않고 그렇게 신고가를 내서 돈이 계속적으로 몰려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종목은 계속적으로 상승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주도주를 고르는 방법은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 중에서 동일한 업종끼리 묶여 들어가는 그러한 종목들이 보여질 때 그 종목은 시장에서 주도주로 등장을 해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종목은 계속적으로 신고가 행진을 해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주식시장에서 흔히 주식 속담으로 나오는 부분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고가는 굉장히 아름답고 강한 종목은 아름답다. 강한 종목으로 배팅하라. 이런 그 속담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여 나가는 종목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다 관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내면서 강하게 움직여 나갈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주도주 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신고가를 냈던 종목들, 그 종목들 몇 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을 놓고 보면은 첫 번째 고려 아연이 오늘 움직이는 모습이 신고가를 내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가장 좋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롯데 쇼핑이 움직이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대상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 세 가지 종목을 우선적으로 보는 이유는 잠시 후에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놓고 볼 종목에 대해서 세 번째로 종목을 어떻게 골라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수급 주체를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수급 주체. 수급 주체가 과연 누구냐. 외국인이 수급 주체가 될 수도 있고요. 기관이 수급 주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급 주체,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매수세를 유입을 시키는 그러한 수급 주체가 등장했을 때 그러면은 그 수급 주체는 과연 그 종목에 대해서 얼마에서 매수가 들어왔느냐. 그 부분을 체크를 해 나간다 그러면은 그 수급 주체의 어떤 움직이는 동향을 좀 파악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실전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